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이 어딘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는데 아무도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듯한 느낌. 우리는 정치인을 선출하고 뉴스를 보며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권력의 레버는 다른 누군가가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어떤 방 안에서 당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돈과 저축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우리가 선출한 대표들에 의해 내려지고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 경제 운명의 진정한 설계자들이 선출되지도 책임지지도 않으며 사실상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라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금융 리셋이 다가온다는 속삭임을 듣습니다. 수백조 달러의 빚더미 아래 붕괴 직전인 글로벌 시스템의 거대한 재편. 하지만 이것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설계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태어난 국가가 뒷받침하는 강력한 낡은 수호자들, IMF와 세계은행일까요? 아니면 민간 영역에서 훨씬 더 강력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것일까요? 역사상 그 어떤 국가보다 더 많은 부를 관리하는 그림자 속거인 블랙록일까요?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융 스릴러에 가까운 범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추적입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역사를 따라가며 우리는 그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 해답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리셋의 필요성을 이해하려면 이 기계 그 자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20세기에 만들어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특정 연료, 바로 빚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기계는 전례 없는 성장과 번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있었습니다. 붕괴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더 많은 빚을 삼켜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2025년 10월 11일 기준 전 세계 총부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35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너무나 거대해서 의미조차 상실한 숫자입니다. 이 기계는 더 이상 과열 상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산산조각 내며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리셋, 즉 시스템의 종료와 재부팅은 더 이상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개의 뚜렷한 권력이 이 리셋 버튼을 누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공적 권력이 있습니다. 정부, 연방준비제도와 같은 중앙은행, 그리고 IMF, 세계은행, 비밀스러운 국제결제은행 BIS 같은 전통적인 설계자들이죠. 그들의 힘은 법과 조약 그리고 돈을 찍어내는 권위에서 나옵니다. 다른 한쪽에는 새로운 세력, 사적 권력이 있습니다. 그 정점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찍지 않습니다. 돈을 관리합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돈을 말이죠. 그들의 힘은 법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훨씬 더 강력한 무기, 즉 정보와 자본의 통제력에서 나옵니다. 수십 년간 이 두 힘은 분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연이은 역사적 위기들은 이 둘을 기묘한 공생관계로 묶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용의자, 낡은 수호자들의 역사를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1944년에 시작됩니다. 세상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은 UN푸셔죠. 브레튼우즈의 한 호텔에 모여 대공황과 세계대전의 혼돈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고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브레튼우즈 체제였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설계의 걸작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한 미국의 달러가 세계의 중심축이 됩니다. 다른 모든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고 달러는 1온스당 35달러에 고정된 비율로 금과 교환이 보장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를 감독하기 위해 통화 안정을 위한 국제통화기금 IMF와 채권 자금을 지원하는 세계은행이라는 두 강력한 기관이 탄생했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통일된 경제 운영체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황금 시대였지만 동시에 황금으로 만든 세상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그 설계자인 미국이 스스로 규칙을 깨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베트남 전쟁과 막대한 사회 프로그램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국은 보유한 금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회의에 빠진 프랑스를 필두로 다른 국가들은 불안해하며 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황금 요새는 서서히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1971년 8월 15일, 20세기 가장 중요한 금융사건으로 기록되어야 할 그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TV에 나와 달러와 금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이름만 아닐 뿐 사실상의 채무 불이행이었습니다. 글로벌 시스템 전체를 뒷받침하던 약속이 깨진 것입니다. 황금 세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후 펼쳐진 혼돈의 세계에서 IMF와 세계은행은 새롭고 더 어두운 역할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안정적인 시스템의 수호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서진 시스템의 긴급 구조대원이자 부채 추심원이 된 것입니다. 한 국가가 파산 위기에 직면하면 IMF는 구제금융 대출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돈에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구조 조정 프로그램. 쉽게 말해 긴축 재정, 국유자산의 민영화 그리고 종종 현지 국민들의 희생을 대가로 국제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들이었습니다. 안정의 설계자들은 빚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집행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들은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닌 시체를 노리는 독수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이 커지는 동안에도 훨씬 더 조용한 새로운 힘이 민간 영역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988년 레리 핑크라는 남자와 소수의 파트너들이 블랙록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의 초기 사업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식 투자의 카우보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리스크 관리자였습니다. 그들의 전문 분야는 복잡한 채권과 주택저당 증권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훗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 도구가 될 기술. 그들은 그것을 알라딘이라 불렀습니다. 알라딘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거대한 일부를 위한 중앙 신경계 역할을 하는 슈퍼컴퓨터 네트워크였습니다. 그것은 블랙록의 자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대 기관들에게도 라이선스되었습니다. 수조 달러의 자산을 감시하고 복잡한 리스크 시나리오를 실행하며 인간이 결코 인지할 수 없는 연결고리와 위험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 세계에서 전지전능한 금융 신탁에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2008년 알라딘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장님처럼 헤매고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미국 재무부와 연준은 끔찍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은행들의 대차대조표에 있는 부실 주택담보자산이 도대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블랙홀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전화했을까요? 다른 정부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심연을 들여다볼 기술을 가진 유일한 남자, 유일한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그들은 레리 핑크와 블랙록에 전화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블랙록은 강력한 민간 기업에서 필수적인 준정부 기관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정부에 고용되어 베어스턴스와 AIG의 부실 자산을 관리하고 말 그대로 금융 시스템의 잔해에 가격표를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위기의 혼돈 속에서 조용한 대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정부는 돈을 찍어낼 힘을 가졌지만 블랙록은 그 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현재 그리고 미스터리의 심장부로 이끕니다. 이제 더 이상 블랙록 또는 IMF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그들이 강력한 공생관계로 합쳐져 하나의 공수합동 히드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냐고요? 2020년 팬데믹의 증거를 보시죠. 1단계 공적 권력의 행동. 전 세계적인 셧다운에 직면하자 정부와 중앙은행은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수조 달러를 허공에서 찍어냈습니다. 2단계 사적 권력의 집행. 하지만 연준과 같은 중앙은행은 이 돈을 자산 매입을 통해 경제에 주입해야 했습니다. 이 거대한 수조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관리할 대리인으로 그들은 누구를 고용했을까요? 블랙록이었습니다. 3단계 경계의 붕괴. 민간 기업인 블랙록이 이제 공공정책을 집행하며 정부가 어떤 회사채를 사야 할지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거의 모든 대기업의 주요 주주이기 때문에 종종 자신이 부분적으로 소유한 회사의 채권을 정부가 사도록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상충은 어마어마했지만 이 모든 것은 대낮에 벌어졌습니다. 이 공생관계는 위기 관리를 넘어섭니다. 공적 권력에 가까운 동맹인 세계경제포럼이 주창하는 그레이트 리셋 의제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ESG 투자를 위한 이념적 소프트웨어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집행하는 하드웨어는 누구일까요? 블랙록입니다. 세계 최대 주주 중 하나로서 기업 총회에서의 그들의 한 표는 CEO를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습니다. 레리 핑크가 연례 서한에서 기업들이 ESG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쓸 때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공적 권력은 의제를 설정하고 사적 권력은 자본시장을 통해 그것을 집행합니다. 완벽하고 자기 강화적인 순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금융 리셋을 지휘하는 자는 누구인가? IMF와 낡은 수호자들인가? 아니면 블랙록과 새로운 자본의 거인들인가? 이제 그 답은 명확합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둘 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공적 권력과 사적 권력이 분리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융합되었습니다. 리셋의 설계자들은 바로 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독립체, 즉 정부가 무한한 자금과 법적 권위를 제공하고 블랙록과 같은 민간의 초효율 데이터 기계가 지능과 집행력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새로운 현실은 우리에게 세 가지 심오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국가와 기업 사이의 경계선은 사실상 지워졌습니다. 우리는 민주적 책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종류의 통치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둘째,
21세기의 진정한 힘은 돈을 찍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지시하는 능력입니다. 이 힘은 데이터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제하는 자들에게 속하며 이는 블랙록과 같은 회사를 많은 정보보다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셋째, 우리 세상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열린 광장이 아닌 중앙은행가와 자산운용사 간에 닫힌 회의실에서 내려집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불안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새로운 세계 질서, 이 완벽한 국가와 자본의 융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시민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 본래의 가치를 잃고 정부와 민간이 결합된 거대 시스템 속에서 이윤을 위해 철저하게 통제하고 활용하는 숫자 속의 재료로 변해버린 것이 아닐까요? 리셋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우리가 그 설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그 대상이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숨겨진 힘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되찾는 첫걸음이라고 믿으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함께 진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섭시다.